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역대급 히토류 매장지 발견, 히토류 주도권 타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선 직후에 반도체, 히토류, 희귀금속, 의약품, 배터리 이 네 가지 품목에 대한 공급망 조사를 지시를 했죠. 특히 일본의 경우 히토류는 경제 근간인 지금 자동차 산업의 촉매 변환기 생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연구자석, 충전식 배터리,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발광 다이오드 조명, 청정 에너지 및 전투기에 들어가는 첨단 기술 장치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 불리고 있죠. 또한 중국 이외에 여러 곳에서 히토류가 발견이 되긴 했지만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중국의 생산량이 몰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특별히 히토류 생산과 같은 경우는 노동 집약제며 또한 이 히토류 자체가 그 방사능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심각한 오염까지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낮은 임금과 더 느슨한 환경법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이 중국 기업들이 이 히토류 생산을 하기에는 최적의 조건 그리고 매력적인 중국 입장으로서는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토류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 중국의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고 난 다음 지금 세계 각국이 이제 자원 문제, 식량 문제, 칩 문제, 칩이라는 것은 반도체 칩이에요. 칩 문제, 에너지의 무기화 이러한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갈등은 더욱더 첨예해가고 이러한 이상이 드러나면서 중국이 자유주의 진영보다 영향력을 가진 히토류와 희귀금속에 대한 이제 무기화가 시작이 될 거다. 실제로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 히토류 생산의 기업들이 다 통합이 되었어요. 작년에 통합이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무기화 시킬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미국이 세계 경제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한 신무역 질서 IPEF를 구축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히토류 매장지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서 이것을 분명히 발견했을 때는 한두 달 전, 적어도 한두 달 전, 그리고 상당 시간 전에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드디어 발표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특별히 IPEF의 그 발표 시점 이후에 지금 발표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무언가가 있음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 히토류 문제 가지고 아주 골머리를 앓고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발표가 났을 때는 그것에 대한 배경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히토리 문제가 분명히 불거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미국은 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히토리 문제에 대해서 계속 경고음이 나오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그 배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드디어 이게 발표가 나왔죠. 미국의 제2 생산기지라 지금 말할 수 있는 히토류 채굴 단지가 발견이 된 거죠. 이로써 미국은 셰일가스 석유에 이어서 지금 러시아 중국과의 신냉전에 또 한 번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생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 이런 공예 산업을 미국 내에서 제대로 생산을 할 것이냐라는 점까지 우리 고려를 하면 정말 중국 주도의 히토류 주도권이 미국이 탈환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용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일 날 광산흥 전문 매체인 마닝닷컴에 의하면 니오코프의 엘크크릭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히토류 매장지로 간주된다고 보도를 했죠. 매체에 따르면 니오코프는 언더스투드 그리고 옵티마이즈 그리고 다우로지와 공동으로 엘크크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엘크크릭에서 지정된 광물 자원 범위를 포함한 총 히토류 산화물이
632.9kton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 632.9kton과 같은 경우는 굉장한 양이에요. 우리가 1톤을 생각을 하면 그 1톤보다 범위가 1000배가, 그리고 632.9톤 이상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는 미국에서 가장 큰 히토리 매장지인 MP 머티리얼즈의 마운틴 패스의 뒤를 잇는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MP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파산 신청이 나왔고 후속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 히토리 생산지가 유지가 되는 상황,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고 있는 히토리 자체는 미국에서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게다가 엘크 크릭의 경우 NI 43.101 히토류 자원이 포함된 총 히토류 산화물 측면으로 보아도 모든 히토류 프로젝트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히토류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비교적 높은 등급의 비오듐, 그리고 스칸듐, 티타늄 외에도 다양한 양의 모든 히토류가 포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의 히토류만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중국만 전체적인 히토류가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기 엘크크릭과 같은 경우는 전 분야에 거친 히토류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수익성이 만약 인정이 된다면 진행되는 대로 니오코프가 주요 니오듐, 스칸듐 및 티타늄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발표가 사실이라면 미국은 최대 매장지인 캘리포니아 네바다 접경지역 소재 마운틴 패스와 합쳐서 이곳 엘크크릭과 합치면 중국에 버금가는 히토류 매장량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중국의 히토류 억압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는 미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번 발표가 당장 미국이 히토류 최대 생산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강력한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를 견제할 가능성은 더욱더 업된다는 사실이죠. 현재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주도하면서 중국을 세계 경제 공급망에서 이제 고립시키는 대중국 경제 동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판 경제 버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중국에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 협력체로 이 남중국해를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남중국해에 둘러싸지 않은 3개국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죠. 이는 우리나라도 미국 주도의 순환 경제 질서에 편입도 서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IPEF에 이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IPEF와 같은 이러한 압박에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최후 수단으로 세계 최대 히토류 생산국 2019년 기준으로는 지금 80%,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70%의 히토류를 생산을 하고 있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도 이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죠. 중국이 만약 히토류 수출을 막는다면 세계 경제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가능성이 극히 낮았던 카드로 알려지고 있죠. 그 이유는 히토류, 희귀한 물질이라는 이러한 의미와는 달리 미국, 호주, 인도, 에스토니아 등 세계 도처에 이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중국이 히토류 생산 절대 국가로 우뚝 서기 전에 최대 히토류 생산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생산량이 줄고 그 가장 큰 이유는 환경 문제가 되었었죠. 히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환경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발 과정인 성장 과정보다 정제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발하는 것까지는 그런대로 오케이. 그러나 지금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상당한 환경 문제를 발현을 하기 때문에 중국과 같이 이러한 느슨한 법,
그리고 환경 문제에 조금 소홀히 하는 이러한 나라가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히토류를 전량 중국으로 보내 재처리를 하고 있고, 호주도 자국에서 생산된 히토류를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고 있을 정도로 히토류가 생산이 되지만 정제 과정에서 어디에서 정제를 하느냐라는 그런 가장 큰 문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호주에서 생산되고 채굴되고 있는 히토류를 말레이시아에다 정제하다 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의외로 그 파운드리 분야가 성장하고 있는 것도 그에 대한 파생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가 말레이시아에서 생각보다 많이 생산이 돼요. 왜냐하면 공급 자체가 말레이시아에서 바로 생산이 되고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지금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이죠. 또한 경제성이 있는 수준의 히토류를 품은 광물 대다수는 토륨, 우라늄 등 장수명 방사능 원소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라늄 하면 그리고 토륨 하면 방사성 원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사성 원소를 품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토륨이 그나마 더 낫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죠. 여기에 히토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인 성강 공정에서는 비산먼지, 그리고 방사능 함유 물질, 중금속 등을 함유한 폐석과 찌꺼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제 과정에서는 유해가스, 중금속, 방사능 함유 물질, 유기물 함유 폐수 및 광물 찌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히토류 1톤을 공정할 때 황산이 포함된 독성가스 6만 세제곱미터, 그리고 산성폐수가 20만 리터가 방출되고, 그리고 암모늄 이온, 그리고 황산염 이온. 지금 암모늄 이온과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를 만들 때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들은 조금 정제 과정을 거치면 조금 더 좀 더 좋은 물질로 만들어지는 부가 물질로 지금 탄생될 수 있고, 황산염 이온 같은 경우는 아주 독성이 심하고, 인산염 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소도, 중금속 아연도, 카드뮴, 납, 그리고 토륨이 섞인 독성 폐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분리시켜서 다시 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물이 발생이 되고 사용이 되고, 이렇게 되면 물 부족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중국 장시성과 같은 경우는 히토류로 파괴된 환경 복구 비용만 6조 5천억 원에 이르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사실상 원상 복구도 중국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환경 오염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인체에도 치명적이며 지금 방사능 물질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백혈병이나 선천적인 기아형 임신을 유발할 수 있는 것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당장 히토류 생산에 착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이죠. 그러나 미국이 히토류 정년 시설을 어느 곳에는 건설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지금 광산에서 채굴까지는 어느 정도는 위험을 감수한다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정년시설이거든요. 정년시설까지 하는데 이것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서 지금 현재 미국이 하는 식으로 지금 건설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 멕시코가 되든지 아니면 캐나다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이러한 곳으로 이동해서 확보를 한다면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를 하더라도 비상시에 이를 막아낼 수 있는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마어마한 양의 히토류 생산지를 발견했다. 그런데 문제는 공해 때문에 미국 내 추출은 여기서 해야 돼요. 정년은 다른 곳으로 이동의 가능성이 조금 존재한다 라고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냥 의미상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정년까지 해서 어느 정도 물건을 만들고, 많이는 만들지 않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중국에 보여줘야 된다라는 시점까지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중국의 히토류의 국제적인 장난질을 이제는 더 이상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이번 발견은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